자, 이제 순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박스를 잘 읽으셔야 돼요. 철학자들인데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철학자들은 시간 이동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이동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but 뒤에 주목해야 되겠죠? There no, 자, no를 통해서 필자가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시간 이동에 실제 삶에서의 사례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 이동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박스에서 but 이후에 야, 시간 이동 불가능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이제 A, B, C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대야처럼 보여요. 뭔가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너가 이것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너가 이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 this를 this가 박스에 무엇을 가리킨다고 보면 될까요? 만약에 이 this가 여기에서 이 타임 트래블을 가리킨다라고 본다면 혹시 그런 학생도 있습니까? 그러면 크게 나쁘지 않게 연결됩니다. 즉, 너가 자 시간 이동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너가 이것 시간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후관계상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A는 동그라미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A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알아요. A로 시작될 확률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this가 time travel 이렇게 연결을 하면 나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안 될 법은 없다는 거예요. B. In situations such as these. 자, 상황에서 이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 this도 time travel만 가리키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상황에서인데 이것과 같은 상황이라 했기 때문에 상황이라면 앞의 내용 전체를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의 this는 당연히 요거 전체를 가리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시간 이동 못하는 상황에서 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시간 이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철학자들은 종종 만들어요. 사고 실험을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 이동 못하니까 사고 실험을 한다는 거지. 즉 이건 뭔데? 상상된 시나리오예요. That bring out the thoughts and propositions. 생각과 전제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들인데 어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 아래에 있는 생각과 전제를 끄집어내는 그런 어떤 상상된 시나리오, 사고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B는 this가 요 앞 내용을 가리키면서 연결될 수가 있죠. 시간 이동을 직접 하지 못하니까 사고 실험을 한다. 그 대안으로 선후관계상 가능합니다. this가 앞에 내용 가리키면서 선후관계상 가능하니까 B는 동그라미. 자,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주인공인 친구는 뭐예요? 바로 either way예요. 별표 3개. either way의 쓰임을 정확히 아는 것이 36번을 맞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either way는 어느 방식으로든 이란 뜻이에요. 일단 몰랐다면 쓸게요. 어느 방식으로든. 밑에 공간 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방식이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알고 있는 학생은 C를 보자마자 그럼 앞에 두 가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C에서 바로 소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A도 되고 B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올바르게 연결성 판단을 했다면 당연히 확률적으로 A가 정답일 확률이 극히 낮으니까 B부터 읽어 나가셨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정석적으로 보면 A도 되고 B도 되기 때문에 A 꼬리, B 꼬리 이렇게 한번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좋아요. 읽어 볼게요. 저는 그래서 확률상 B로 먼저 가봤습니다. B로 가면 때때로 부사 이러한 시나리오, 즉 사고 실험은 책, 영화, TV에서 끄집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책, 영화, TV 같은데 이제 시간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Other times, 또 다른 때에는 철학자들이 그냥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시간 이동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딱 읽자마자 자석같이 연결돼야 돼요. 어디랑? either way야. 이렇게. 근데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랑 얘를 연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sometimes, other times라는 부사를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을 나열했고 그게 either way, 그 어느 식이든
하면서 이 앞에 내용들을 딱 받아주는 바로 이 흐름이 36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이셨나요? 너무 자석처럼 붙기 때문에 얘랑 얘를 일단 이은 다음에 CA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방식이든 포인트는 그러한 생각들을 검증에다가 두는 거예요. 한번 검증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래. 자, 예를 들어 이 시간 이동의 경우에 있어서 흔한 사고 실험은 상상하는 거예요.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만약 너가 went back, 돌아가요. 시간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네 자신을 찾는다면 어떤 입장에서? To interfere, 방해하는 입장에서. 자, 어느 정도로? 어느 방식으로? That you are never born. 네가 태어나지 않게 되는 방식으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네가 과거로 돌아가서 자, 봐봐. 뭐 이런 거지.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해서 물론 결혼 안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 우리 엄마 아빠의 만남을 내가 방해한 거야. 그래서 아예 태어나지 않은 뭐 그런 시나리오를 내가 한 거지. It seems that 자,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보여요. 일어나야만 해요. 뭐 하기 위해서? 너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주어고 지금 you가 이 doing this는 주어 you의 동사 자리 이하에 있기 때문에 저 this가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저 this가 가리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너가 이 부분이죠. 과거로 돌아가서 너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럼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네가 그걸 성공하면 돌아가서 네가 태어나지 않게 하는 거에 성공하면 너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애초에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완전히 이 시간이 뒤틀려서 모순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As a result of thinking through these sort of cases. 자, 뭐의 결과로서? 자, 이런 종류의 사례를 통한 사고의 결과로서 어떤 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The very notion of time travel. 시간 여행이라는 바로 그 생각. Makes no sense.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주 잘 연결이 되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선후 관계가 잘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시간 이동은 없어. 자,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B가 되죠. 그러니까 사고 실험이란 걸 해봤어. 이렇든 저렇든. 근데 어느 쪽이든 뭘 해야 되냐면 검증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검증의 예시가 나온 겁니다. 검증의 예시를 쭉 돌리고 나니까 그래, 결론은 뭐야? 아, 시간 이동은 불가능해. 라고 이렇게 선후 관계상 아름답게 연결되는 이 구조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뭐? Either way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36번에서 꼭 담아가시고 네, 다음 문제 3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37번 문제입니다. 37번 가볼게요. 37번은 일단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A의 첫 문장이 Should they be granted? 여기가 해석을 좀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 해석 정확하게 가져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볼게요. 보편적으로 잠을 나타내는 것은 로스, 명사를 통한 필자가 뭔가 부정하고 있으니까 주목해주자. 외부의 인식의 상실입니다. 그쵸?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 잠잘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 You're no longer, 다시 한번 필부액, 모든 걸 의식할 수가 없답니다. 널 둘러싸고 있는. 앞에 거랑 똑같은 말이죠? 좋아요.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못해. 자, 실제로는 너의 귀가 듣고 있대. 어머나, 그럼 여기 in fact는 문맥상 역접의 연결어죠. 그래서 의식 못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귀가 여전히 듣고 있고 눈은 닫혀있지만 여전히 볼 수 있어요 하면서 그럼 여기 의식 못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뭔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우, 새로운 사실이군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A의 박스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하나하나 연결성 따져야 되는데 B부터 한번 볼까요? 뭐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결과 그럼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니까 우린 더 이상 의식적으로 알지 못한대요. 엥? 말이 안 맞죠? 모순되죠? 아니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의식을 못해요. 잘 때는 의식 못해요. 사실은 의식을 해요. 라는 말인데
너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의식한다 했는데 그 결과 의식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무엇을? 정보의 전송되어지는 것을 외부 감각기관으로부터 전송되어지는 걸 의식 못한다. 의식한다 했는데 왜 그 결과 의식을 갑자기 못해? 논리적으로 인과로 연결되었습니다. B를 X 하시면 되겠어요. 자, C. All these signals, 이 모든 신호들이 flood into, 뭐뭐로 홍수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flood가 지금 동사로 쓰였네요. 너의 뇌의 중심에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가 자고 있는 동안. 그렇죠. 지금 의식을 하니까 귀가 열려있고 눈도 볼 수 있으니까 신호들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괜찮습니다. 선후관계상 괜찮아요. 근데 all these signals이 앞에 있는 뭐 요런 지금 상황에서 오는 시그널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they are blocked.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다 막힌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A perceptual barricade. 지각의 바리케이드에 의해서 설치된 구조인데 థäl러머스라고 시상이라고 저기 있죠. 시상이라고 불리우는 구조에 의해서 설치된 바리케이드에 의해서 다 막힌다라는 겁니다. 막힌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시상이 다 막아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C 동그라미. 아마 A로 시작할 확률은 적으니까 여러분들 A로 많이 안 갔을 텐데 일단 C로 그냥 가셔도 제가 무방합니다. 근데 A 보겠습니다. A가 어차피 A 나중에 봐야 되는데 이 첫 문장 해석이 어려워요. Should they be granted this permission to pass? 이렇게 있어요. 자, should라는 조동사가 주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의문문인가 했는데 의문문도 아니에요. 의문문 아니에요. 이거 뭐죠? Should they.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고급진 구문 개념 바로 if 생략 도치입니다. 빠바바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구문 20수 도치에서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저게 좀 깔끔하게 잘 돼야 돼요. 좀 이따 설명하고 구문은 해석부터 해볼게요. 이거 혹시라도라고 해석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들이 받는다면 그것의 허락을 지나가도록 하는 허락을 받는다면 지금 여기서 they도 있고 it도 있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럼 그들이 뭐겠어요? 여기 있는 귀라든지 뭐 이런 눈에서 오는 정보들이 허락을 받는다면 지나가는 허락을 받으라면 선생님 그것이 없는데요. 주절에 있는 걸 뭔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걔들은 대뇌 피질로 보내진다는 거예요. 너의 뇌 상층부에 있는 대뇌 피질로 보내지고 거기에서 의식적으로 인식이 된대요. 그러면은 it가 콜텍스를 가리킨다고 하면 주절에 있는 콜텍스 가리킨다고 한다면 일단 이 제한된 정보만으로 박스와 A는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눈과 귀가 열려 있어.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들이 들어가 라는 허락을 받는다면 대뇌의 허락을 받는다면 대뇌로 보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인식된다. 이게 막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도 일단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럼 A도 되고 C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같은 말부터. 근데 이게 둘 다 똑같이 앞에 있는 박스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같은 말 안 되고 두 번째 최대한 같은 말이 안 되면 선후관계상 앞서는 것부터 이어줘야만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꼬먹꼬먹 꼬리에서 어느 쪽 머리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A도 되지만 확률상 C가 높으니까 C 읽어도 되고 A 꼬리, C 꼬리 둘 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A 꼬리에 지금 여기 보세요. 더 థäl러머스가 있고 여기서는 థäl러머스라고 불리우는 하면서 이 థäl러머스가 있어서 첫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C 꼬리 읽어보면 무조건 C가 선후관계상 먼저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C부터 먼저 가야 됩니다. 박스 다음에 C를 먼저 가주셔야 돼요. 알겠죠? 저 그냥 A 안 읽고 바로 C로 간대요. 나쁘잖아. 어쨌든 엄밀하게 따져서 봐도 C로는 가야 돼. 뭘 통해서? 여기 첫 소개, 선후관계를 통해서. 자, 그럼 이제 C 읽읍시다. 마음 편하게. 이 థäl러머스라는 친구가 결정해요. 무엇을? 아까 얘가 바리케이드고 막는 애라고 했는데 어떤 감각 신호가 허락될지를 그 게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are not allowed 허락되지 않을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C 다음에 B, A 연결 따져보겠습니다. 시상이 어떤 정보가 허락될지 어떤 정보가 허락되지 않을지 결정해.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의식할 수가 없어. 정보 보내주는 것이 전송되어지는 걸 의식할 수가 없어. 시상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으니까 네가 다 그걸 의식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괜찮죠? 그럼 정답 CBA? A도 봐야 돼. A. 혹시라도 그들이 허락받는다면 지나가라는 그것에 허락을 받는다면 이거 어떻게 연결되니? 그럼 그들이 뭐야? 그들. 여기 한번 A에 있는 그렇죠. 이 감각 신호들이
그것에 허락을 받는다면 그것이 뭐야? 그것 당연히 시상이겠죠. 그리고 지나가라는 허락을 받는다면 허락 지나가라는 허락. 이 허락이 어디랑 반복되는 거? allowed예요. allowed. 어떤 것이 지나갈지를 허락하거나 허락되지 않는 거나. 완전 같은 허락을 받는다고 혹시라도 한다면 걔들은 이제 콜텍스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가능해, 얘들아. 됐어? 그래서 C 다음에 A도 되고 B도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A, B, B, A 하면 되죠. 그래서 A, B, B, A 이렇게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B, A로 읽게 되면은 You are now asleep 이렇게 돼 있죠? B 꼬리가. 근데 여기서 they랑 it가 가리키는 게 B 꼬리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B, A는 없고 정답은 C, A, B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C, A, B인 거예요. 한번 마지막으로 딱 읽어보겠습니다. 시상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데 혹시 지나가라고 해주면은 그때는 이제 의식이 된다. 자, by locking its gate shut 그것의 문을 잠가버림으로써 잠가서 셧한 상태로 닫은 상태로 둠으로써 그 시상은 이제 다 감각을 닫아버렸으니까 감각적인 blackout 정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뇌에. 자, preventing을 통한 필부액 주목해주세요. 지속적인 이동인데 그 신호들이 대뇌로 가는 지속적인 이동을 막으면서 선생님이 여기를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시상이 야이씨 이제 안 돼 가지마 이렇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뭘 못해?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겠죠. 자, A 꼬리랑 B 머리가 인과로 그리고 필부액으로 아름답게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순간에 너의 뇌는 이제 waking contact, 깨어있는 어떤 접촉,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아예 잃어버려. 다시 말해서 이제 너는 이제 자게 된다 하면서 진짜 잠을 자게 되는 과정을 선후관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됐나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C 꼬리와 A 머리, 다시 A, B, C 연결을 해보니까 A도 되고 C도 돼. 확률상 C가 높으니까 C 꼬리로 읽어도 되고 아니면 A 꼬리, C 꼬리를 다 읽는다 하더라도 A 꼬리에 the thalamus가 있고 여기는 call the thalamus라고 텔라머스랑 분리운은이라고 얘를 첫 소개하기 때문에 무조건 선후관계상 C가 먼저 와야 된다. 선후관계. 첫 소개를 하니까 선후관계상 C보다 앞선다. A보다 C 먼저. 자, 그 다음에 C, B, C, A를 하는데 다 되더라. 그럼 뭐부터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A, B, B, A를 해보면은 A, A는 이 명시적 시그널 A랑 it가 가리키는 게 요 C 꼬리에만 있지 B 꼬리에는 없기 때문에 B, A가 절대로 안 돼서 정답은 C, A, B가 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요 if 생략 두치만 짚어드리고 선생님 37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if절 이렇게 쓰여요. if가 이렇게 살아있고 만약에 주어가 자, should라는 아이가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if절 안에 should가 쓰이면 이때의 뜻이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질 수 있냐면 혹시라도라는 추측의 의미를 가져요. if랑 같이 should가 쓰이면 혹시라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주어가 혹시라도 동사한다면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맞아요. if가 생략되고 이렇게 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나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처럼 should they be granted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해서 어떻게 해?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래서 should they 의문문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should they, should you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만약에 should 혹시라도 if 생략 도치다. 그들이 받는다면 be granted 목적어 사용식 송태예요. 만약 그들이 그것의 허락을 받는다면 지나가도록 하는 허락을 받는다면 대뇌 피질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네, 상당히 고급진 구문도 있었고 연결관계의 흐름과 내용이 알찼던 그런 문제입니다.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문제 3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 39번. 39번이 오히려 허무할 정도로 쉬웠고 38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사실 난도만 보면 39번이 쉬운데 여러분 아마 39번을 시간 없어서 못 풀어서 실제 정답률은 39번이 많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 자체로는 38번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38번, 39번 삽입은 삽입한 문제를 5문제라 생각하고 1번, 5번,
선택지가 나올 때마다 각각 앞뒤 내용의 연결성을 판단하면서 글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갭을 찾는 거거든요. 즉 단절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갭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박스를 넣고 앞뒤 연결하시고, 갭이 없으면 박스의 결정적 답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박스를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군데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삽입 문제 풀이법을 얘기해드리고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반응, 세상에 대한 감정 반응은 윤리의 내재적인 부분이다. 내재됐다는 건 뭐예요? 타고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콜. 자, 윤리학에서 공감에 대한 호소는 can be, should be part of rational arguments. 자, 공감에 대한 호소가 합리적인 주장, 윤리적 결정의 합리적인 어떤 주장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게다가 the best practice, 가장 최고의 실행, 객관성의 실행은, 객관적인 것을 실행하는 것의 최고봉은 combine A and B, A와 B를 결합시킨대요. 자, partiality와 impartiality를 결합한답니다. 자, 38번에서 partiality와 impartiality 뜻을 모르면 정말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되게 쉬워요. part가 부분이죠. 부분, part. partial 하면은 부분만 보니까 편파적인. partiality는 편파성. 부분만 보는 거니까 편파성. impartiality는 뭐예요? 좋은 뜻, 나쁜 뜻? 저게 좋은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부정접두어가 partiality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편파적이지 않는 공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두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 알겠어요? 다시.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객관성의 가장 최고의 실행은 편파성과 공정성을 합친 거래요. 선생님들 했습니다. 편파성과 공정성을 합치는 게 객관성. 뭔 소리야? 일단 두고 갑시다. In a trial, 한 재판에서 갑자기 구체적인 재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시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이랑 같다라고 일단 같다고 치고 한번 볼게요. 자, 검사와 변호사의 편파성은, 그리고 뭐 그들이 나타내는 사람들, 이런 편파성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요? 더 큰 공정한 맥락 속에서 일어납니다. 공정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는 환경이 어디예요? 법정이죠. 지금 검사랑 변호사 싸우는 곳이 법정이죠. 법정은 공정하죠. 근데 공정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와 검사는 각각 자기가 변호하고 자기가 이제 잡아 넣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각각 편파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정성과 편파성이 합해져 있다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 같은 말이야. 등호 표시하자. 뭐 굳이 이어보자면 impartial, impartiality. 그 다음에 partiality, partiality. 이렇게 두 개가 지금 합쳐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판사나 배심원은 편파적인 주장을 던진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의 검증에 대해서. 그리고 법이라는 공정한 규칙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partiality와 impartiality가 합쳐져 있는 거죠. 편파성을 던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공정한 법, 규칙, 객관적 증거. 이게 공정한 거죠. 그리고 impartial laws. 그래서 두 개 어쨌든 합쳐져 있다 이런 말 똑같이 하고 있어요. 빨리 넘어갑시다. 이상적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 일어나요. 재판 중에. 거기에서 partiality가 주장을 만들고, 그래서 partiality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곳에서 공정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partiality와 impartiality가 함께 가는 거 맞죠? 맞죠? 왜냐하면 fair and objective한 게 impartial한 거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 partiality가 주장을 서로 할 때, 편파성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만들 때, make case 할 때 case는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주장 논거. 변호사, 검사 각각 자기의 주장과 논거를 막 얘기할 때, 그런 곳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상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나왔어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1번, 2번, 3번 앞뒤가 다 똑같은 말이네. 그래서 편안하게 읽어와 주시고. 4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reverse. reverse 무슨 뜻? 역반대라는 뜻입니다. 반대. 역. 우리 저기 차에서 후진할 때 기어를 어디에 맞춰? R로 맞추죠. 그 R이 reverse입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역반대. 반대도 사실이래. 얘들아, 반대가 사실이라 그러면 요 앞에 내용에 반대가 와야 되잖아. 앞에 내용은 뭐지? 편파성과 공정성이 함께 간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이 반대도 사실이려면 뭔가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이 일단 나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반대. 그 리버스가 과연 있는가 따져보세요. 요 반대가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내용이 반대인지 보겠습니다. 규범이 만들어져요. 뭐 때문에? 아주 예리한 인식. 뭐에 대한? 인간의 바이어스, 편향성에 대한 예리한 인식 때문에 규범이 만들어진대요. 잠깐만. 그러면 바이어스는 편향성이니까 이거 뭐랑 같은 말? 편파성이랑 같은 말이죠. 그 규범은 뭐예요? 규범. 규범이란 건 아까 여기 앞에서 규범이 나왔는데 여기 옵젝티브 놈스죠.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결국 인간은 편향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범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인간은 편향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결국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 반대가 뭐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전혀 안 되죠. 정답 4번. 반대가 사실이라며. 전혀 반대가 안 돼.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딱 해줘야 되겠죠. 여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일단 집어넣어 보세요. 객관성이라는 규범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not because 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창조자들이 즉 객관성을 만든 여기서 대열은 norms of activity, objectivity예요. 객관성이라는 기준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간들은 empty of bias 편견에 비어있다. 즉 편견이 없어. 사람들은 다 편견이 없어. 완전히 사람들 객관적인 존재야 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딱 4번에 집어넣으면 그 반대가 사실이야. 객관적인 규범 만들어졌어? 뭐 때문에? 인간이 편향적이어서. 그래서 객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편향적이지 않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편향적이어서 객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름답게 뭐가 대응돼요? 사실 not because 뭐뭐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래. 그럼 뭐 때문에 만들어진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because of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다 하면서 얘랑 얘가 이제 아름답게 매칭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봐봐. were constructed 똑같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norms 규범 이거잖아. 그래서 규범은 만들어지는데 규범은 만들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규범은 만들어져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아름답게 필부액 필긍동으로 딱 연결되면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5번도 그럼 연결성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개가 같은 말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인간은 편향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 읽어볼게요. 객관성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 뭐 때문에? 인간의 편향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객관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과학자, 저널리스트, 다른 애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반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 우리 편향된 인간은 객관성이라는 그런 어떤 규율을 필요로 한다. 편향이 있기 때문에 객관이 존재한다 라는 요 말과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거랑. 그래서 5번도 앞뒤 내용이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편향이 있기 때문에 객관이 발생한다. 여기 보세요. human bias 있기 때문에 norms 객관적인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밑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가 너무 이상하다. 알겠습니까? 끝. reverse라는 단어 꼭 오늘 몰랐다면 기억해 놓으세요. 38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다? reverse is true에서 정말 반대인가? 따져봤는데 반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39번. 39번은 뭐 여러분들 해설지의 해석을 읽어보시고 답이 되는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 얘기 나와요. 자, 고양이 1번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빛인데 그 망막에서 벗어나게 된 빛은 눈을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유령 같은 불빛을 만든다는 거. 고양이 야간에 눈에서 빛나잖아요. 고양이류, 뭐 사야자, 뭐 호랑이 이런 애들. 여기 있는 게 이제 여기는 글로우 가리키면서 잘 연결돼요. 자, 오케이. 그 현상을 지금 얘기했어요. 고양이 눈이 밤에 빛난다. 근데 이 고양이의 빛을 모으는 능력이 합쳐질 때 바로 그 큰 rod 하면 간상체, 시신경 간상체랑 합쳐질 때 잘 몰라도 됩니다. 우리 생명과학에서 다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 빛을 모으는 능력과 이 간상체가 같이 함께 합쳐지면 그 결과는 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포식자? 졸라 잘 볼 수 있는 어둠 속에서 진짜 잘 보는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이 두 가지의 능력이 결합돼가지고 고양이가 이제 밤에 엄청 잘 보이는 그런 포식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양이한테 깝치면 죽는 겁니다. 자, 3번. 이것은, 자, 이것이 그러면은 앞의 내용이 맞다라고 쳐. 즉, 엄청나게 밤에 잘 보는 포식자가 된다라는 게 되면은 가리키는 게 맞다고 하면 counterproductive가 무슨 뜻이에요? 카운터가 한자어로 반입니다. 반 혹은 비생산적이고 반생산적이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근데 여러분, 밤에 어마어마하게 잘 봐버려. 그럼 이거는 포식자로서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것이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인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 뭐라고 얘기했길래 비생산적이야? 바로 이상합니다. 한 번에 바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고양이 너무 잘 보는데요. 고양이가 pay, 지불한다. 여기서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이 밤의 정확성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 밤의 정확성. 자, this 플러스 명사 있으니까 넣었을 때 앞에 가리킨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여기 있네요. 어둠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밤의 정확성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덜 정확한 낮 시간의 시각. 아, 몰랐는데 선생님도 낮에 시각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inability, 뭘 못해? 가까운 사물에 또 초점을 못 맞추는 이런 또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것이 그래서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 비생산적인 게 뭐예요? 그럼 디스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래, 여기 지금 대가 치르는 거 이런 거죠. 이거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둠 속에서 쥐를 잡는 게 무슨 소용이냐? 마지막에 고양이가 그 쥐에게 포커스를 못해. 여기 지금 포커스 못한다 했잖아요. inability to focus. 아니, 포커스를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적절하죠.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뭐 밑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tactile information, 어떤 막 이렇게 수염 같은 걸로 이거를 보완한다 이런 말이 뒤에 나오는데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3번에서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 자, 정답률은 50%인데 아마 수능에서 나왔다면 7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던 문항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다음 문제 4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번 요약 문제. 최근에 본 요약 문제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어떤 측면에서 좋았냐? 우리가 볼 때 요약 문제는 유배 가는 길에서도 선생님이 늘 얘기했다시피 요약문을 먼저 보고 요약문이 요구하는 바를 생각해보고 한번 넣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보고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어떻게 넣었어요? 처음에 넣어보면 이 요약문 읽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그 다음에 실제 지문을 읽었을 때의 내용이 굉장히 그 낙차가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자신의 그 가지고 있던 상식의 틀을 깨지 못하면 틀릴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한번 일단 요약문이 요구하는 바 볼게요. 자, 연구는 보여줍니다. 자, 대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친구와의 대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피하고 기억하고 막고 돕고 지배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친구와의 대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뭐 하는 동안 예술 박물관을 이렇게 보는 동안 대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감정적 반응을 증폭시키는지. 대화를 해야 증폭할까요? 대화를 안 해야 증폭할까요? 피디님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랑 아트 뮤지엄 갔어요. 대화를 해야 감정이 증폭될까요? 대화를 안 해야 감정이 증폭될까요? 찍어보세요. 그냥 안 해야? 피디님 이쪽으로 갔네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좀 수능이라는 게 뭔가 좀 사람들하고 잘 살고 이런 거 맨날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이쪽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밖에 나만 그랬나? 여튼 이건 뭘 의미하냐면 혼자 있는 시간의 부족. 자, 여기 필부역 잘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의 부족이니까 그럼 결국 뭐야?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바꿔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함께 있는 시간이 개인적인 성장과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같이 대화를 막 예술에 대해서 하면은 뭔가 개인 성장 학습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4번 같은 거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뒤집히는지 한번 질문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다.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가볼게. 한 연구에서 줬어.
500명 이상의 박물관에게 특별한 글로브를 줬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들의 움직임 패턴을 한번 보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뭐와 함께? 심리적인 데이터와 함께. 예를 들어 심장박동수 같은 거. 그러니까 이 글로브 끼면 이제 심박수 같은 게 이제 측정되는 건가 봐. 데이터는 대대를 보여주는데, 자, 연구 결과니까 뒤에 주목해줘야 되겠죠? 여기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을 때, 뭐에 의해서? 동료와 이야기하는 것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을 때. 그럼 동료와의 이야기로 방해를 안 받는 거니까 언제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혼자. 그들은 더 강한 감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럼 A에 들어갈 말 바로 나왔네요. 여기 이 부분에 앵커링을 하면 A에 들어갈 말은 여기 제가 facilitating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혼자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친구와의 대화를 피하는 거 마이너스가 가야 돼요. 요게 괜찮은 거네요. 그쵸? 이 부분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 not distracted by 요 부분이 A의 답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됐나요? 물론 나쁜 건 없어요. 대화하고 예술이 조금 옆으로 지나가도록 하는 거. 이거 대화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하고 싶은 말 여기 있죠. think of, 생각해봐. 그 영감, 이 방문객들이 놓치는 영감을 한번 생각해봐. 니들이 와서 시끄럽게 서로 대화만 하면 영감 같은 거 전혀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봐라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둘러싸면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그러면 not just, 단지 missing out on finer details of an art exhibition. 예술 전시품의 되게 섬세한 디테일만을 놓치는 게 아니야. 뭐도 놓쳐? 우리는 뭐도 놓쳐? 기회도 놓치고 있는 거야. 어떤 기회? 숙고해보고 이해해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숙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있으면 잣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연구는 보여줍니다. 자, 연구 결과 주목! 만약 우리가 절대로 우리 자신이 혼자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럼 혼자 있지 않은 거니까 무슨 뜻이에요? 항상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연구 결과가 뭐야? It's just plain harder. 명백하게 훨씬 더 어렵대. 우리가 배우기가 훨씬 어렵대.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은 계속해서 또 다른 연구도 보여줬다. 안 읽어. 읽지 마. 결국 함께 있으면 망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B에 들어갈 말도 혼자 있는 시간의 부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의 부재는 성장과 학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inhibit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inhibit은 prohibit 두 개 다 라임으로 외워야 돼요. inhibit, prohibit 다 막아버린다. stop을 어렵게 쓴 말입니다. inhibit, prohibit, stop. 정답은 몇 번? 1번.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내셔야 되겠죠. 이 글이 핵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야 좋다. 친구랑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한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여행을 갈 때 같이 가는 사람이 한 명 늘수록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50%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혼자 가셔야 돼요. 혼자 가야지 온전히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20대 때 여행을 항상 혼자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내가 혼자 간다 그러면 와이프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눈빛을 보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니고 있죠. 여러분, 제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름도 엄청 의미가 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볼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이 지문의 내용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후반부 마지막 문제 41, 4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듣는 여러분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성적 오르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가볼게요. 자, 일단 제목 문제랑 어휘 문제가 있습니다. 제목은 필긍동 필부액 하면서 이 글의 핵심을 여러분들 딱 잡아내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많은 인간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되게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러나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대를 거쳐서. 존나 나쁜데, 마이너스인데 뭔가 계속 살아남는 새끼가 있어. 이게 역설적이죠. 이게 뭐냐, 한 가지 예시가 생명이래요. 오, 그렇구나. 자, 대부분의 생명은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X 크로모솜 위에 있는 유전자와 연관이 돼 있대요. 오케이. 여자들은 2개의 X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생명은 뭐랑 연결돼 있어? X 크로모솜. 요거 이제 직결돼 있는 건데 여자들은 X가 2개라서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문제가 발생해도 나머지 하나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개를 가지고 있잖아.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이 나머지 하나가 보상을 하겠죠. 괜찮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어머나 X 크로모솜이 하나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박 생명인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만약 그 변이가 거기에서 일어나면 거기가 어디야? 여기 있는 only one X 크로모솜에 일어나 버리면 그 남자는 color blind. 그쵸. 오케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러한 결핍이 계속 살아남아 있는지, 죽지 않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어 시간에도 질문이 나왔죠. 질문. 도대체 이 생명이라는 결핍은 왜 계속 살아남는 것인가? 여기 맨 앞에서도 되게 안 좋은데 계속 살아남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이 지문은 이거 왜 이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문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뒤에는 무슨 얘기겠어요? 왜 생명이라는 것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41번은 그냥 정답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아우르는 핵심 아이디어가 뭐예요? 왜 생명 같은 안 좋은 불이익이 계속 있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답 딱 보면은 4번이죠. 진화에서 disadvantages, 불이익적인 거, 이게 생명이죠. doesn't mean, 의미하지 않는다. destined to vanish, 사라지도록 운명되어진 걸 의미하지 않는다.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사라진 이유를 계속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4번이. 자, Y에 관한 얘기를 해줘야 하겠다. 그럼 5번은 왜 안 되나? 5번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그렇게 답은 쉽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B, such a deficiency는 such 플러스 명사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deficiency,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생명은 색을 못 보는 거 결핍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such a deficiency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고대의 수렵 채집인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한데요. 위도 오른쪽 자리 2개. 남자들은 doing most of the hunting, 사냥의 대부분을 해요. 고기를 위해서. 그리고 여자들은 뭐 하면서 대부분의 gathering, 채집을 합니다. 뭘 채집하죠? 식물과 nuts, 견과류를 채집하면서.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요걸로 내가 설명을 해준대. 왜 생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남녀가 나왔습니다. Gathering fruits, berries, nuts. 이거 여자들이 하는 거죠? 채집 활동은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만약 그것이 쉽다면 뭐 하는 것이? 빨간색과 보라색의 과일을 구분할 수 있다면 뭐로부터? 초록색 이파리로부터. 여러분, 나무의 이파리가 어때요? 초록색이죠. 근데 거기에 빨간색이랑 뭐 퍼플 프루트이 있어요. 그럼 금방 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프로덕티브 하겠지. 색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만약에 이 빨간색, 녹색, 색깔 못 보는 것이 여자들 사이에서 흔해버리면 녹색은 이파리고 빨간색이 열매야. 사과나무 생각해봐. 근데 그걸 따는 여자애가 그걸 못 봐. 구분을 못 해. 그러면 그 결과로 생기는 lack of productivity, 생산 속의 부족. 그럼 그 결과로 생산성의 부족이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지. 지금 그거를 여기 앞에서 구별해야 좋다라고 했잖아. 근데 구별을 못하니까 당연히 생산적이지 않겠죠. 인과적으로 굉장히 잘 연결됩니다. 이 특성이 die out relatively quickly, 빠르게 사라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생명이 엄청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채집을 못하게 될 거고 그 여자는 멸종될, 그런 생명 여자들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한편, 잠깐만,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on the other hand야. 한편. 그러면 여기 앞에 내용, 여자에게는 이 생명이 치명적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on the other hand가 나온 뒤에 내용은 안 읽어봐도 얘들아 뭐겠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한편 남자에게는 그럼 무슨 말이 나올까? 생명이 치명적이다 이 말이 나올까? 아니지. 남자에게는 생명이 있어도 좀 괜찮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 문맥적인 흐름을 가지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 가볼게. 한편 남자, 저기 밖에서 사냥한 남자는 많이 의존하잖아. 레드를 그린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에 딱히 의존하지 않아. 그러니까 색을 구별할 필요가 딱히 없다는 거죠. 생명이어도 괜찮다 이런 말인 것 같아. 계속 읽어보자. 그 맥락으로 읽어야 돼. Most of the animals they are hunting. 그들이 사냥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털과 깃털을 갖는데 이 털과 깃털은 뭐냐면 그들이 숨도록 하는 털과 깃털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숲 속에 이미 위장색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색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색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 남자애들은 색 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헌터는 어디에 의존한다? 자, 이 필부액.
색에 의존하지 않고 남자들 어디에 의존해? 굉장히 예리한 능력인데 움직임을 감지하는 예리한 능력에 의존한다는 거죠. 사냥꾼들은 이게 중요해. 색깔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좋아. 생각할 만해요. A reduction in color contrast in these circumstances. 이런 상황에서의 색깔 대비의 감소는 지금 분명히 앞에서 색깔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 대비가 별로 없는 것도 실제로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미묘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문제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게 여러분 4번에 많이 찍으신 것 같아. 볼까? 4번. 그렇게 많이 찍지도 않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뒤에 맥락을 모르고 딱 이 문장만 읽으면 D가 이상해 보여요. 앞뒤 맥락을 모르고 딱 D만 보면 색깔의 대조를 못 봐. 색깔의 대조가 없는 것.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색깔의 대조가 없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그 생명이죠. 색깔의 대조를 못 느끼니까. 생명인데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을 높여? 이 문장만 보면 이상해요. 아니 색을 못 보는데 움직임 감지하는 능력을 왜 높이지? 하면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게 어색해 보여. 아니 색을 봐야 이 반대말도 색을 잘 보면 움직임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이 문장만 보면. 근데 얘들아 여기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이야? 남자들은 색을 못 봐도 딱히 크게 데미지가 없다 이 말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색을 못 보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해야 돼. 이렇게 생명인 게 여기 봐. Enhance one's ability to detect subtle motion을 좋다라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지문에 확실하게 안 나왔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거 알아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눈을 못 보니까 촉각이나 청각이 엄청 발달해 있다 하잖아. 그런 것처럼 생명도 색을 못 보니까 움직임을 오히려 엄청 증진시킨 거예요. 그 능력을.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크게 보면 당연히 이런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4번은 괜찮아요. 마지막 given that 고려하면 이 사냥된 동물이 주변 환경과 섞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얘들은 이제 색이 다 비슷해. 그러면 less background color variation 더 적은 배경의 색깔의 다양함은 그럼 여기서 더 적은 배경 색깔의 다양함이 뭐예요? 색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색이 비슷한 것은 시각적인 방해물을 더 주는 걸까요? 색이 비슷하니까 오히려 반대말 시각적 방해물이 별로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색이 다 비슷하니까 시각적 방해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 다 비슷비슷하니까 시각적 방해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1을 뒤집어야 돼. less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D는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42번 해결 가능했고요. 41번 남아있는 선택지 하나 5번 볼게요. 자, 5번 여러분들 뭐에 주목했어야 했냐면 제가 빅픽처에서부터 얘기하는데 이 주제 제목 선택지에서 인과의 표현이 있으면 이 인과가 맞는가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복수명사. 이렇게 복수명사 있으면 나열 맞는가? 질문해봐야 됩니다. 인과 맞나? 그러면 정록 생명을 일으키는 다양한 신체적 요소들 나왔어요. 여러 요소들 나왔어요. 지금 이 글은 요소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뭐밖에 안 나왔어요? X크로모솜. 비정상. 그거 하나만 나왔지 요소들 안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로 나가리고요. 그럼 선생님 팩터라고 하면은 뭐 맞습니까? 바이올로지컬 팩터란 맞습니까? 그래도 틀려. 왜? 이 글을 아우르게 얘기하는 too narrow 왜? 이게 지문에 있는 말이긴 하지. 팩터만 얘기하면 X크로모솜의 문제가 생명을 만드니까. 근데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아까 빨간색 내가 표시한 거. 왜 생명이 지속되냐는 거야. 그거에 대한 답을 전혀 못 하잖아요. 이게 제목이면 Y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Y에 관한 이야기. 여자와 남자의 이 채집, 수렵의 특성의 차이 때문에 남자는 생명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번은 절대 정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41, 42번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